안녕하세요. 토비입니다. 코스피가 조정을 받으면서 그동안 크게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2021년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동안 그 돈이 알트코인으로 옮겨가며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그때와 지금을 데이터로 겹쳐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나온 돈이 코인으로 갈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숨을지 숫자로 확인합니다. 먼저 202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21년 5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도미넌스란 전체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 숫자가 빠르게 낮아진다는 건 비트코인에 몰려있던 돈이 알트코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유명한 2021년 알트코인 시즌입니다. 이 기간 대부분의 주요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대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패턴은 이랬습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고 고점을 찍은 뒤 비트코인 가격은 주춤하는데 그 돈이 알트코인으로 흘러가면서 알트코인들이 뒤늦게 폭등하는 흐름입니다. 이 패턴이 왜 반복될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금은 항상 가장 크고 안전한 자산부터 움직입니다. 새로운 돈이 시장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비트코인을 삽니다. 비트코인이 충분히 오르고 나면 투자자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알트코인에서 기회를 찾습니다. 이걸 순환매라고 부릅니다. 큰 자산에서 작은 자산으로 돈이 넘쳐 흐르는 겁니다.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 모두 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이 원리를 코스피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올해 상반기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4,300포인트에서 시작해 6월에는 9,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반년 만에 2배가 넘게 오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코스피 불장 동안 국내 코인 시장에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코스피가 더 재밌잖아. 코인 개미 대이동 증시에 불 붙였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5곳을 합산한 일평균 거래대금이 트럼프 당선 효과로 정점을 찍었던 시점 대비 85%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보유액도 1년 만에 121조 8천억 원에서 60조 6천억 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즉, 코스피가 불장일 때는 돈이 코인에서 증시로 넘어갔습니다. 코인 시장에 흥미를 잃은 공격적 성향의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로 갈아탔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코스피가 꺾이면 그 돈이 다시 코인으로 돌아올까요? 이게 바로 2021년 비트코인 고점 이후 벌어졌던 알트코인 시즌과 정확히 같은 구조의 질문입니다. 큰 자산이 정체되면 그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는 원리가 코스피와 코인 사이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6월 초 9,385포인트로 사상 최고가를 찍은 뒤 반도체 차익 실현 물량과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겹치며 6,800포인트대까지 밀렸습니다. 한 달여 만에 15% 넘게 빠진 겁니다. 이 조정 과정에서 당연히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자들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예상과 다른 답이 나왔습니다. 최근 실제 보도를 보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차익 실현 자금이 코인이 아니라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걸 영먼 리무브라고 부릅니다. 증시로 몰렸던 돈이 거꾸로 안전자산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예금 금리가 오른 것도 예금의 매력을 더 키웠습니다. 즉 지금은 2021년에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가는 흐름과 달리 코스피에서 코인이 아니라 예금으로 가는 흐름이 먼저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증권가는 이 자금 이탈을 강세장 종료의 신호로 보기엔 이르다고 진단합니다.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고 아직 실적 피크아웃 신호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증시 주변 대기자금 자체는 여전히 역대급으로 쌓여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127조 원을 넘었고 신용융자 잔고도 36조 원을 넘었습니다. 연초 대비 각각 37조 원, 9조 원 넘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즉 돈이 시장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예금과 대기자금 사이에서 관망하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2021년처럼 코인으로 흘러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 조건을 봅니다.
첫째, 코스피 조정이 반도체 두 종목을 넘어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며 투자 심리 자체가 완전히 꺾여야 합니다. 지금은 아직 반도체 국한 조정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둘째, 예금 금리 매력이 떨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금리가 오히려 오르는 국면이라 예금이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셋째, 국내 코인 시장 자체에 새로운 호재가 있어야 합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 ETF 같은 제도적 변화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세 가지 중 무엇 하나라도 바뀌면 대기 자금의 방향이 코인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2021년과 지금을 나란히 놓고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안에서 돈이 이동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같은 시장 안에 순환매였죠. 반면 지금은 코스피와 코인이라는 서로 다른 자산군 사이의 이동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예금이라는 제3의 선택지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1년보다 구조가 한 단계 더 복잡합니다. 돈이 코인으로 가기 전에 예금이라는 정거장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투자자 예탁금과 신용융자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지 아니면 실제로 줄어드는지를 봅니다. 늘어나면 아직 시장을 떠난 게 아닙니다. 둘째, 예금 금리와 기준금리 방향입니다. 금리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면 예금 매력이 떨어지며 자금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셋째, 국내 코인 거래소의 거래대금 추이입니다. 이게 반등하기 시작하면 코스피 자금이 실제로 코인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021년엔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돈이 흘러 알트 시즌이 왔습니다. 지금은 코스피에서 나온 돈이 코인이 아니라 예금으로 먼저 가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자금 자체는 여전히 역대급으로 쌓여 있어서 조건이 바뀌면 그 돈이 코인으로 흘러올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저는 이걸 단정하지 않고 오늘 본 세 가지 신호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방향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시나리오와 대응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계좌 무사하시길 바랍니다.